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법보다 주먹. 서정욱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이 사법 처리부터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그 쌍방울 있잖아요. 예. 그 이화영이가 뭐 진술이 오락가락 한다고 자꾸 보도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이제 그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요, 네. 제일 정명력이 높은 거는요, 네. 판사 앞에서 한 진술. 그게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검찰에서 한 진술이고요. 네. 네. 세 번째가 이제 그 편지 같은 거 쓴 거 있잖아요. 이게 제일 낮아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이제 그건 왜 그렇죠? 판사 앞에서 한 게 공판 중심이니까 아하. 당연히 이제 높고요. 아, 편지는 판사 앞에서 쓰는 게 아니죠. 지가 그렇죠. 혼자 방에서 교도소에서 쓰는 그냥 거죠? 밖에 예.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재 그 법정에서요, 수원지방법원 11부인데 네. 거기 그 저도 그 재판을 김만배 씨하고 네. 그다음에 그 우리 그 최윤길 의장 있잖아요. 성남시 의장. 아, 예. 제가 이제 몇 년째 그 재판하고 있잖아요. 같은 판사가 재판합니다. 김성태 하고 이제 그 이화영. 네. 근데 그 재판은 이제 비공개로 해요. 그래서 저희 재판 끝나고 바로 이제 나오고 네. 비공개로 재판을 하는데 법정에서 네. 이화영의 변호사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있다고. 아하. 자기가 이제 이거 이재명 하는 게 쌍방울이 그 북한의 방북 대가 있잖아 300만 불. 네. 쌍방울한테 이제 그 요청하고 이걸 이게 이재명에게 보고하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알았다. 이렇게 한 걸 이게 법정에서 변호사가 진술했어요. 지금. 근데 왜 그러면 이게 계속 번복하느냐? 네. 검찰에서도 진술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KBS에서 아마 입수를 한 것 같아요. 그 검찰의 조서를. 네.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까지 KBS가 단독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냐? 아마 이제 그 부인의 압박이 심해요. 이화영이 부인이요. 네. 유명한 이게 개딸입니다. 유명한 개딸이에요. 그래요? 이거는 천하가 다 알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부인이 요즘 그 이화영의 핵심 정인이 30년 내연녀가 계속 정인이 나옵니다. 이화영이가 이제 비서 시절부터 네. 30년 동안 내연 관계라는 그 여자가 계속 그 카드 쌍방울 카드 내가 썼다 이런 식으로 계속 허위 진술을 한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부인이 그걸 재판을 다 보고 있잖아요. 아하. 얼마나 이게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이게 카드를 쓰고 주말마다 미장원을 왔는데 미장원 주인이 정인 나왔다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둘이를 부부라 알아. 아하. 부부라고 하니까 부인을 안 해. 아하. 내연녀하고 이화영이가 부부라고 미장원 주인이 매일 체육복 입고 주말마다 이게 미장원에 같이 오니까 당연히 부부인 줄 알았지. 근데 그게 내연녀거든요. 아하.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그 이화영 부인도 속이 상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러면서 이게 재판할 때 당신이 그 쌍방울에 그 카드 쓴 거 있잖아. 이거는 이게 내연녀한테 넘기지 말고 자백해라. 이렇게 자백해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방북 비용은 이거는 자백하면 이재명도 죽고 당신도 이게 죽는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인이 탄원서를 자기가 써가 민주당에 갖다 줬다니까요. 아하. 자기가 탄원서를 몇 장 써가 민주당에다가 탄원서를 준 거예요. 판사한테 준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게 남편을 계속 압박을 했죠. 아하. 당신이 자필로 하나 빨리 써내라 큰일 났다. 이러면 이게 이재명도 죽고 당신도 죽는다. 당신이 빠져나갈 수 없다. 이래서 이게 저는 자필 편지로 또 이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화영이가 지금 부인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저는 오락가락한다. 이래 봅니다. 그럼 이화영이가 지금 뭐 완전히 뭐 아무 줏대도 없이 그냥 이리저리 부평초처럼 막 흔들리고 패닉 상태에 있는 것 같으네요. 지금 이제 그 쌍방울에만 받은 게 3억 2천이면 네. 그것만 해도 이게 징역 한 7년 정도 옵니다. 아하. 7년. 네, 그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뇌물일 테니까. 근데 북한의 송금에 800만 불도 기소가 됐어요. 아, 예. 그게 100억입니다. 그것도 제3자 뇌물이에요. 네. 그럼 이게 그래 되면 징역 한 20년 이상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완전히 뭐 멘붕 상태는 이해가 되고, 근데 그 이화영 입장에서는요, 어차피 이게 저는 부인해 가지고는 이게 형량만 엄청 올라가고 못 빠져나갈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판사가 이화영 진술 가지고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쌍방울에 800만 불 대납에 제가 점검아 목록만 불러보면
인적 증거 있잖아요. 김성태 진술, 네. 그다음에 박용철 부회장을 비롯해 한 3, 40명의 쌍방울 임원의 진술, 그래요. 예. 그다음에 신모 경기도의 평화협력국장의 진술, 예. 그다음에 국정원 직원의 진술. 이거만 해도 몇십 명이죠? 네. 거다가 등장인물이 북한의 김성애, 송명철, 김영철, 리오남 전부 나옵니다. 북한 인물이 쫙 나와요. 이게 소설이면 북한에서 가만히 안 있잖아요. 이런 수십 명의 인적 증거가 있고 더 중요한 게 물적 증거죠. 네. 물적 증거는 이제 그 국정원에서 만든 공문서, 네. 그다음에 이 북한에 돈 주고 받아온 영수증, 그다음에 초청 김영철한테 북한에 보낸 공문들, 네. 그다음에 이화영이 출장 갈 때마다 이런 목적으로 간다 보고서들, 그다음에 최소 5번 이상의 통화 내역, 네.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쌍방울 본사 방문했다는 녹취록, 네. 이런 게 물적 증거도 엄청납니다. 아, 예. 이화영이 부인한다 해서 이게 무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이화영이가 25일 날 또 신문하거든요. 네. 이미 법원에 한번 인정했고 검찰에도 인정했는데 네. 25일 날 신문이 중요할 것 같아. 거기서 이게 법원에서 다시 인정하면 뭐 완전히 뭐 되는 거고, 또 야. 부인하면 이제 판사가 오락가락 할 때는 판사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쌍방울 관련해서 이재명 이를 검찰이 곧 소환 조사한다고 보도가 나오던데 야. 그건 이제 불가피하겠네요. 그럼요. 그거는 이제 그 뭐 소환은 바로 여기까지 했는데 검찰이 이재명이 안 부르면 검찰 뭐 하냐 이제 이렇게 될 그게 아니고 이제 이미 김성태하고 이화영을 800만 불 기소를 했다니까. 네네. 근데 그게 이재명이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고 네네. 주범으로 돼 있잖아요. 이재명이 방북 대가로 800만 불을 보냈다고 기소가 돼 있는데 이재명을 이렇게 뺄 수는 없고요. 네. 제가 이제 항상 그 쌍방울마가 기소하는 게 아니다. 이랬더니 동시에 백현동에서도 소환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바로 이제 쌍방울 소환이 7월 말쯤 8월 초 요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타이밍에 백현동도 이재명을 소환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정진상이를 소환 통보했습니다. 음. 일정 조율하고 있어요. 예. 아마 이게 뭐 다음 주는 가겠죠. 그러면 이게 백현동하고 쌍방울 합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그 김진성 씨라고 있거든요. 네. 옛날에 그 검사 사칭 사건 기억나시잖아. 그때 그 백현동 김윤섭하고 동업한 김진성. 네. 그때 검사 사칭 사건의 위정을 좀 해달라. 이재명의 육성 녹음이 있는 그 녹취록 네. 기소된 이분의 그 사건도 아마 추가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성남지청에 지금 그 힐튼 호텔 있잖아요. 판교 네. 정자동. 이거는 이제 5단계로 상향했잖아요. 네. 5단계로. 요 수사도 이제 거의 마무리됐다. 그래서 아마 이게 4개 정도를 묶어서 영장을 칠 것 같아요. 쌍방울, 백현동, 그다음에 정자동 힐튼 호텔, 그다음에 위정교사. 네. 이렇게 묶어서 아마 영장을 청구할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거 이제 한 4개, 5개 정도의 혐의를 묶어서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예. 하나만 이게 그 범죄 상당성이 인정이 된다든지 예. 또는 그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든지 예. 한 건만 해도 일단 영장은 인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거가 좀 부실해도. 하나가 이제 다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니까 하나가 다 10년이 넘죠. 1억만 넘으면 다 10년 이상이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개 치는 게 유리하고요. 네. 특히 이제 그 백현동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이게 그 아주 새로운 정은이 넣어가지고 정진상이 지금 소환했는데, 예. 그 제가 이제 그 백현동의 정바울 사장 네. 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제 의뢰인 했잖아요. 잘 알거든요. 네. 정바울 사장이 이제 그 수사에 처음부터 제가 협조한다 이렇게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진술한 걸 이번에 법정에서 정언을 했거든요. 네. 정바울 사장이 뭐라고 했느냐?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2단계만 올려가 사발하는데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정바울이한테 허가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2단계만 해달라 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김인섭 씨를 영입하면서 오히려 그냥 4단계를 올려준 거지. 아하. 김인섭이를. 그런데 처음에는 5대5로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김인섭이가 구속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5대5가 안 되고 나중에 결론은 70억에 타협을 했는데 판결로 조정으로. 네. 근데 그 전에 계속 김인섭이가 200억을 달라. 정바울 사는데 200억 달라. 네. 100억은 내하고 100억은 이재명 정지상 주된다. 이렇게 계속 요구했다는 걸 정언한 거죠. 정바울이.
예. 녹취도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김인섭 씨가 200억을 요구하면서 100억은 이재명 정진상 거다. 요걸 여기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 김인섭과 이재명과 정진상의 관계를 보면 예. 김인섭이가 그럴만 하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진짜면 네. 이제 뭐 이재명 정진상이 100억 받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처벌되는 거고 네. 중요한 거는 이게 김인섭이 입인데 네. 김인섭이가 이제 이거 농담이다. 내가 이게 정바울한테 200억 받기 위해서 이재명 정상한테 100억 안 주는데 내가 일부러 거짓말로 100억 줘야 된다. 이래가 이게 200억 받으려고 했다.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하면 김인섭 씨는 사기죄가 추가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아, 사기치려고 했다. 이렇게 예. 되는 거구나. 예를 들어 이게 제가 판사한테 돈 줄 생각이 없는데 야, 나 판사한테 1억 줘야 되니까 너 1억 가져와. 이래가 제가 1억을 제가 가지잖아요. 그럼 이게 사기죠. 그러네. 판례가 확고하게 사기입니다. 공무원한테 돈 줄 의사가 없으면서 돈 준다고 쏘기 가지고 돈 받으면 이게 사기예요. 그러면 김인섭 씨 입장에서는 사기가 되면 이게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50억이 넘잖아요. 네. 특가법이에요. 50억 넘으면. 근데 알선회가 수재하면 5년이야 가볍거든요. 지금 김인섭 씨는 가면 징역 한 3, 4년밖에 안 받아요. 아하. 알선 수재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알선회가 돈 70억 받은 거는 5년이야거든. 근데 사기죄가 되면 5년 이상 무기까지 늘어나 버려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김인섭이가 저는 불 수 있다. 안 불면 지가 몇십 년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김인섭이도 아마 이게 이재명 정진상의 돈 100억 주기로 한 거 인정 안 하면 곤란할 거다. 안 하면 자기는 사기죄가 되니. 인정하면 바로 이게 김인섭이가 입을 열면 그게 이화영이가 입을 여는 거랑 똑같거든요. 척거이잖아. 네. 따라서 이게 백현동 수사도 이게 엄청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저는 김인섭이가 입을 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검찰이 이재명이를 부른 다음에 8월 초 예. 늦어도 그러고 난 다음에 8월 15일까지는 국회가 안 열리니까 그 조사하자마자 이 사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영장 청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바로 영장 실질 심사로 가죠. 국회에 거치지 않고. 예. 그런데 보도가 많은데 네. 저는 조금 이게 그 달리 검찰에 뭐 어차피 방송을 많이 보니까 건의하면 네네. 정면 승부를 해야 돼요. 정면 승부를. 왜냐하면 이게 그 회기 중이 아닐 때 청구했다가 네. 그러면 이게 그 이재명이가 가기는 가겠지.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게 영장이 기각돼 버리면 그 비난은 이게 검찰로 다 올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는 완전히 날아다니게 되네. 자기는 불체포 특권도 포기했고, 그러니까 법원에 가갖고서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예. 봐라, 검찰이 나를 이 정치 탄압하려고 했다. 이러고 이제 날아다니게 되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김명수 원장 대법원장, 네. 그다음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그다음에 영장 담당 판사들이 엄청나게 잡합니다. 네. 거의 다 우리법 연구예요. 이 상태에서 이게 그냥 이재명이가 들썩 갔다가 만약에 영장 기각 도주 우려가 없네. 이렇게 기각되면 이게 검찰이 힘들어져요. 그렇지. 예. 그러지 말고 저는 이게 철저하게 4개를 묶어서 네. 당당하게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라 이거죠. 어. 그러면 이게 영장 심사하기 전에 민주당이 자중질환으로 저절로 이게 무너집니다. 그렇죠. 표결 가지고 야 이게 방탄을 그래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정당한 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이게 우리가 방탄 국회를 해가지고 막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또 이게 어떤 사람은 야, 네 포기한다 했지 않냐? 빨리 심사받으러 가라는 사람. 당이 두 쪽이나 싸우다가 자중질환으로 당이 무너진다니까. 그렇지, 그렇지. 심사하기도 전에 네. 당이 이미 완전히 걸려가 돼버려요. 이게 낫죠. 그리고 만에 하나 포기했다 했잖아. 그 포기해가지고 심사받으러 가면 판사가 볼 때 야, 국회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제가 있다고 심사받으러 오고 불체포 특권 있잖아요. 다수 의원들이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판사가 영장 발부하기 편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됐잖아요. 알겠어요. 체포동의안이. 따라서 이게 저는 부결돼도 뭐 정치적으로 이긴 거고 국회에서 이게 가결되면 오히려 이게 발부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당당하게 회기 중에 우리 던져봐라.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가서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면 이게 과연 이재명이가 말을 바꿀지 안 바꿀지 부터 이게 민주당은 무너진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괜히 뭐 저 좌파들이 지금 꼼수 쓴 건데 예.
그 한 보름 국회 안 열어놓을 테니까 잡아가려면 그 사이에 잡아가라. 꼼수 쓰고 있는 건데 그 꼼수에 말려 들어갈 필요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갈까요? 김용희도 있죠. 아, 김용 그 저기 알리바이 조작한 거. 예. 조선일보 사설도 넣었잖아요. 예. 박사님도 어젠가 그저께 논평했잖아요. 네, 논평했습니다. 예. 야, 진짜 이 김용희 보니까 하는 짓이요. 네. 딱 한마디로 이제 이거 평가하면 이재명 척건스러운 행동을 하더라고. 이재명스럽다. 그러니까 이재명스러운 행동을 이재명이가 틈만 하면 여기 위정을 교사하고 증거를 교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야 김용희처럼 노골적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어허. 이제 김용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김용도 불가능성이 있다. 아하. 지금 이화영이 불었잖아. 그다음에 이 김인섭이는 사기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불이 됩니다. 그래서 사기는 피하잖아. 김인섭이가. 네. 그다음에 이 김용도 이제 유죄가 100%입니다. 알리바이 조작이 들통났잖아. 그러면 이게 자기가 떠안으면 징역 4, 5년인데 불면 집행유예로 나갈 겁니다. 네. 대신에 이재명이 들어가죠. 김용희가 이게 알리바이를 어떻게 조작했느냐. 네. 근데 엉성하게 조작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돈을 받은 것 중에 1억을 받은 날인데요. 네. 2021년 5월 3일 날 오후입니다. 2021년 5월 3일. 그때 6시쯤에 유동규가 1억을 줬다.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 그때 김용희가 어디 있었냐? 실제는 이게 분당 있잖아. 그 옆에 있었지. 유동규 옆에. 분당에 자기 이제 그 사무실이 있거든. 개인 사무실요. 네. 거기에 그 실제는 거기 분당 경기도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라고 그래.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 거기에 김용 사무실이 있어요. 네. 거기에 실제 있었거든요. 아하. 그 옆에 유동규가 있으니까 바로 여기서 돈 주고 받을 수 있잖아. 근데 어떻게 꾸미냐 하면 수원 컨벤션 센터의 그 시간에 이모 씨. 네. 이 사람이 이제 알리바이를 조작한 거예요. 이모 씨라는 사람이 야 김용희는 그 시간에 수원의 컨벤션 센터에서 내하고 만나고 있어서 어허. 이렇게 허위로 증거를 내면서 네. 자기 핸드폰에 보면 핸드폰 일정 잡는 거 있잖아. 핸드폰 일정을 사진을 찍어낸 거예요. 내가 김용 면담 4시 5시 이렇게 핸드폰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에서 지금 이상하잖아요. 어허. 그래서 핸드폰을 한번 보자. 압수해 갔더니 핸드폰을 버렸대. 제일 중요한 증거를 자기가 찍어내놨고. 그 갑자기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버렸다도 아니야. 갑자기 사라졌대. 자기가 핸드폰에 그 일정표를 찍어서 증거로 냈잖아 알리바이. 근데 그 핸드폰이 그러면 중요한 소중한 증거잖아요. 네. 이걸 갖다가 없어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첫째 거짓말이고. 그러면서 이게 요즘은 거짓말 안 되는 게 결정적인 게 두 가지 넣었죠. 김용의 차량 통행 기록. 아하. 요즘 다 차량에 블랙박스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분당에서 들락날락 4시까지 차량 통행 기록이 놓은 거죠. 아하. 수원에 넣고. 분당과 수원이면 뭐 아주 붙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예. 한 2, 30분은 가야 되는 거리고. 그러니까요. 그래요. 대수차가 있고. 무엇보다 이게 결정적인 게 또 분당에 있는 김용 사무실에 컴퓨터 있잖아. 데스크탑. 네. 거기에 텔레그램 그 비밀 대화. 아하. 이걸 다운받은 게 그 시간별로 쫙쫙쫙 나와요. 아하. 그 시간에 예. 그 남이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 비밀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결정적으로 알리바이 조작이 너무 엉성하니까 핸드폰도 못 내. 그다음에 차량 통행 기록, 그다음에 컴퓨터 파일 다운받은 거. 이게 들통나버려서 김용은 완전히 이제 그 유죄 확정돼 버린.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김용도 이제 뭐 입을 열지 아니면 지가 다 뒤집어 쓸지. 네. 옛날에는 이게 무죄 받는다고 계속 제보고도 김용 변호사가 야 이게 100% 무죄야 100% 무죄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100% 유죄로 바뀐 거죠. 아, 예. 그래. 하여튼 뭐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봐도 이게 알리바이 조작을 이렇게 엉성하게 했나 싶더라고요. 요즘 이게 그 차량이나 뭐 핸드폰 위치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예. 진짜 옛날 이거로 했고 저는 이 부분이 큰 죄입니다. 어허. 이 이모 씨라는 사람이요. 네. 이재명 옛날에 대법원 재판할 때 탄원서도 내고요. 정의당으로 이게 출마도 했어요. 아하. 그래서 예. 이재명이 첫건으로 바뀌어가지고 경기도 상권진흥위원회 그 회장인가 시기 줬잖아요. 네. 그것도 이게 짭짤한 자리를 하더라고. 완전히 이재명의 최측근이 이모 씨가 알리바이 조작하다 걸린 거죠.
저는 이게 김용덕 당연히 가담했을 거고 그렇잖아요. 금융하고 말을 안 맞추고는 이게 조작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이모라는 자도 사법 처리가 됩니까 이제? 당연히 되죠. 이건 엄청난 큰 죄죠. 범인 알리바이 조작하다 들켰는데. 그렇지, 범죄 은닉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갈게요. 오늘 아침에도 몇 분이 댓글 창에 올리셨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참 힘들겠다, 마음이 아프겠다. 네, 그런 댓글을 올리셨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저는 이제 이걸 오래 전부터요. 네. 몇 년 전부터 이게 계속 그 관련 재판부터 수사 상황 네. 쭉 모니터를 해왔거든요. 네. 네. 한마디로 이제 정리하면요.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의 검찰과 그다음에 김명수 체제의 판사의 합작품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그다음에 김명수 체제의 판사가 네. 완전히 저는 합작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타격을 가하기 위한 이런 게 정치 판결이고 정치 기소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네. 이게 고소 고발이 없어요. 아하. 고소 고발을 해야 수사하잖아요. 음. 누가 이게 피해자가 있어 고소를 해야지 뭐 수사하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아무도 이게 고소 고발이 없는데 네. 그냥 이게 그때 추미애 장관이나 그때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네.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었거든요. 아마 이게 그 출마한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정치한다 이러니까 장모한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직권으로 이게 수사한 솔직히 피해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고소인이 없잖아요. 네. 이런 수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첫째 정치 수사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요 개요만 제가 이제 뭐 판결문이 50장이에요. 저는 뭐 대충 알지만 가장 핵심 뭐냐? 그 성남의 그 도촌동에 땅이 있거든요. 네. 성남시에 도촌동에 땅이 있어요. 이 땅을 갖다가 지금 이게 2분의 1씩 두 명이 산 거예요. 네. 2분의 1씩. 네. 하나가 이제 그 안소땡. 이분이 무속인이에요. 안소 이름을 다 밝긴 좀 그렇고 보통 예. 안모씨라고 신문에 나는데 네. 저는 이제 그 한자 더 밝혀가지고 안소땡. 네. 이분이 불구감이라고 무속 무당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가 캠코 있잖아요. 네. 캠코에 10년 근무하고 우리 양 오빠가 뭐 어디 엄청난 자리 있고 예산실장이고 한나라당 막 엄청나게 자기 스펙을 해가지고 아하. 인맥이 늘 것처럼 네. 이래가지고 이게 그 최은순 우리 김건희 여사 어머니잖아요. 네. 거기 그 땅을 네. 사는데 캠코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돈이 많다고 보여주면 좋은 땅들을 소개해 주니까 그러면 이게 잔고를 좀 많으면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으면 좋은 땅 사라고 소개해 줄 거 아닙니까? 아하. 예. 이래가지고 그게 그 잔고 증명을 좀 해달라. 그러면 내가 이게 좋은 땅을 소개해 줄 수 있어. 캠코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이래가지고 이게 시작된 잔고 증명이 그거요. 그래서 이 땅을 갖다가 나중에 그 안소땡 이분이 2분의 1을 사고 네. 그다음에 그 법인이 있거든요. 네. 한국 에버그린 로지스틱스 에버그린이라는 회사입니다. 한국 에버그린 로지스틱스 네. 에버그린이 50%를 산. 이때 김건희 어머니는 그 안소 무당 있잖아요. 거기에 돈을 3억 빌려준 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제가 이거는 팩트가 땅은 이게 2분의 1씩 산 거는 그 무속인이 절반, 그다음에 법인 에버그린이 절반. 네. 이게 다고 그다음에 3억 무당한테 3억 빌려주가 뛴 게 피해본 게 김건희 여사 어머니는 답니다. 그 에버그린은 그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씨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회사입니까? 이게 예. 판사가 네. 이게 이제 최은순의 명의 신탁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두 개잖아요. 예. 잔고 위조하고 명의 신탁이잖아. 자, 그럼 여기 에버그린이 최은순 땅이다 명의 신탁이 되려면 여기에 최은순 씨가 돈을 10원이라도 내든지 그렇잖아요. 자기께 되려면 돈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원이라도. 예. 또는 이게 대표이사를 한 번이라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든지 이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이게 실제는 내 땅이다. 이런 이게 계약산장이 없어요. 에버그린은 순수하게 대표이사 임보민이고 법인입니다.
거기에 최은순 씨가 10원 하나 빌려준 거는 10원 하나 준 것도 없고 그다음에 내 땅이라는 계약서 하나 없고 그다음에 대표에서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다는데 네. 근데 이 에버그린이 무슨 근거로 최은순 거냐 이게 판결문을 아무리 봐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변호인단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네. 네. 아마 이게 그 대법원에 상고할 거고요. 실제 이 에버그린은 이분을 일단 나중에 막 이자 못 가고 땅이 안 팔리니까 어려워져 가지고 이게 다시 다른 회사로 이게 그 팔았거든요. 네. B&B라고. 그래서 B&B라는 그 회사가 돈을 번 거지. 이거는 최은순 씨나 하고는 아무 무관하다. 이래 보는 거죠. 그 안보라는 사람한테 최은순 씨가 네. 3억 원을 빌려줬다가 띄었습니까? 실제는 이게 50억 이상 빌려줘서 띄가지고 이미 2년 이상 실형 받았죠. 어허. 동거래를 돈을 50억 정도 피해 봤다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게 2년 2개월인가 2년 얼마를 이미 대법원에서 실형 살았어요. 이 무속인은. 어허. 예. 그러니까 이제 요 땅의 계약금으로 3억을 빌려줬는데 그것도 띈 거죠. 그게 다예요. 그럼 피해본 사람이네. 피해자죠. 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안모 씨가 무당이 네. 무당이 자기 사위 그 김모 사위 이름으로 사놨다가 이제 돈을 못 갚잖아요. 못 갚으니 그게 이제 부실 채권이 돼가지고 네. 이 부실 채권이 나중에 흘러놓으니까 이제 그 최은순 씨 네. 아들이 있는 법인에서 무당의 그 부실 채권 있잖아요. 이걸 인수했는데 네. 이거는 뭐 전혀 별개죠. 나중에 부실화돼가지고 채권 인수한 거고 결국 이걸로 해서 비용 빼니까 번 게 없어요. 번 게 몇 억도 안 돼요. 이게 팩트입니다. 아하. 그러면 따라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게 그 두 개가 제명인데 네. 황당한 게 그 장고증명이에요. 제가 이게 인터넷 들어가면 이게 다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이게 국민은행에 인터넷 다운받아가 1,000억 있다. 서정욱 이름으로 1,000억. 장고증명 하나 받았다. 위조했다. 이게 어디 쓰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제가 누구한테 가가 나 장고에 국민은행 1,000억 있는데 내한테 10억만 빌려줘. 그러면 이게 그놈이 뭐라 하겠어요? 야, 너 1,000억 있는 놈이 왜 10억 빌려?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다음에 은행에 확인 전화만 하면 1,000억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알 수 있죠, 요즘. 그렇죠. 예. 바로. 그리고 이게 장고증명 보니까 오늘 현재 1,000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여주고 내일 인출하면 껍데기잖아. 이거 보고 돈 빌려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장고증명은 왜 주느냐면 캠코에 자기 막 오빠나 친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돈 많다는 걸 보여주면 좋은 물건도 소개해 주니까 거기에 쏘가서 해준 거죠. 이거 가지고 실제 사기를 칠 수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남한테 돈 빌리러 가면 요거도 먹습니다. 제가 장고증명 1,000억에 돈 빌리러 가면 그거 보고 돈 빌릴 사람이 어딨냐면 내일 인출하면 끝인데. 그렇지. 인출하세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내일 인출하면 없잖아요. 인출이 금지된 장고도 아니잖아요. 허접한 장고증명인데 이게 행사가 가능한 위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하. 제가 예. 봐도 허접해. 그리고 저축은행에 전화 한 통이면 알고 또 이게 내일 인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출 금지된 것도 아니에요. 아하. 예. 그러니까 결국은 돈 많은 거 좀 보여주면 야 좋은 물건도 소개해 주니까 그렇게 만들어준 게 이게 무슨 큰 범죄냐 말이죠. 이게 재판부에서는 사기라고 지금 사기는 아니죠. 무죄죠. 근데 아니 재판부 위조. 판결이 위조. 사무소 위조. 근데 저는 이거 가지고 사기치거나 행사할 수가 없는 거다. 행사해봤자 내가 돈이 좀 많다는 거. 제가 1,000억짜리 들고 다니면 보여주면 야 서정욱이 돈은 많네. 이 정도지. 이거 가지고 제가 어떻게 행사합니까? 이걸 뭐 캠코에 갖다 주면 안 되죠. 캠코는 바로 확인되니까. 아하. 그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한 실명법 위반인데 실명법은 아까처럼 이렇게 10원 하나 투자한 것도 없고 계약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 실제 그리고 최은순 씨가 10원 하나 받아온 것도 없고 이 법인의 땅은 다른 데 팔려가지고 이미 넘어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판결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런 판결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심에서 1년, 예. 2심에서도 저 항소 이유가 없다. 기각하면서 1년 네. 됐잖아요. 법정 구속은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이게 다툼이 많잖아요. 이분이 연세가 77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대법원까지 하면 충분히 다투어 봐라. 지금 도주 우려가 있다고 써놨잖아요. 어허. 판결문에. 아니 대통령 장모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제가 보기에 이재명보다 도망갈 가능성이 낮아요. 어허. 맞잖아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도망갈 이유도 없고. 예. 따라서 그러면 이게 진짜 명예신탁인지 아닌지 너무 황당하니까. 네. 이제까지 명예신탁이라는 내 돈 내가지고 명예만 빌리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황당하고 그다음에 장고증명 행사도 황당하니
대법원까지 한번 받아보고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하면 그때 구속이 되잖아요. 근데 항소심에서 굳이 구속하는 것도 문제고 얼마나 이게 이분이 억울하면 약 먹고 죽겠다고 법원에 쓰러졌다니까. 근데 교도관들이 그냥 완전 여러 명이 달라붙어 얻고 간 거죠. 법원에 쓰러졌다니까. 피해를 그만큼 봐가 피해자인데 지금 본인이 구속되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최원순 씨가 그 판결 이후에 판결 직후에 보인 태도가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유죄라고 딱 선고를 했는데 이게 뭐지 하고 이해가 안 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다가 이제 유죄고 법정 구속이라는 게 드러나자 정말 막 이 죽고 싶은 심정도 들고 그래서 진짜 기절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이건 무죄가 나오는 걸 확신하고 법정에 들어갔다는 얘기네. 본인은 이게 진짜 예. 왜냐하면 이게 안소땡이라는 그 무속인한데요. 얼마나 이게 피해를 받겠어요. 어허. 그 사람이 이미 그 사람도 이번에 장고증명으로 또 1년 받았어요. 어허. 그 사람도 항소심 중에 있고 그 전에 이미 사기죄로 2년 이상 받았다니까요. 근데 좌파들이요. 네. 제가 이제 이걸 또 좌파들 뉴스도 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교묘하게 어떻게 내느냐. 야, 이게 땅을 40억에 사가지고 130억에 팔아가지고 마치 이게 최은순 씨가 뭐 90억을 번 것처럼 이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40억에 사가지고 최종적으로 130억에 팔린 거는 맞아요. 네. 근데 아까처럼 이게 절반의 지분 2분의 1은 에버그린이 가지고 있었고 이게 비인비로 넘어가서 비인비가 벌었기 때문에 네. 이 절반은 이미 전혀 관계 없는 거고 어허. 그다음에 나머지 안모씨 무속인이 들고 있는 절반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게 결국은 자기들이 빚을 못 갚아가 이게 채권이 부실화돼 가지고 경매로 놓은 걸 MPL 채권이라고 하죠. MPL. 이걸 김건희 여사 오빠가 그 법인에서 일부 인수했는데 어허. 그게 비용 빼고 나면 이익이 없어요. 이걸 갖다가 마치 최은순 씨는 10원도 번 것도 없고요. 빌려준 것만 띈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좌파들이 계속 땅 투기해서 뭐 90억 벌었다. 이게 새빨간 가짜뉴스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법정 구속이 돼버리면 이제 절차 중에는 보석 신청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예. 대법원도 이게 보석은 됩니다. 워낙 고령이고 하니까. 예. 그리고 또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니까. 예. 그러면 보석 신청은 바로 좀 추진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보석하고 이제 일단 풀어준 다음에 대법원에서 이제 그 심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네. 저는 최종 판결해야 된다. 옛날에 그 요양병원 있잖아요. 네. 그것도 1심에서 유죄 넣었다가 대법원 최종 무죄가 확정됐지 않습니까? 아하. 그것도 이게 김명수 때 그때 무죄가 확정됐지 않습니까? 요양병원도. 네. 이것도 제가 보기에 일단 장고 증명 자체가 행사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에요. 근데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허접한 건데 캠코에 보여주기 위한 잘 보이기 위한 이런 용도지 누구한테 피해를 주거나 사기칠 수 있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는 뜻인데 예. 우리 서정은 변호사가 보시기에 이건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예.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는 어떤 자입니까? 박사님이 그 고대법대 후배예요. 77년생인데 제일 친한 친구가 예. 이탄이라는 소문이 쫙 법조계 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탄이 민주당의 국회의원 이탄이 있잖아요. 네, 네, 34기 네. 연수원. 그게 가장 베스트 프렌드다. 이거는 이제 법조계에서는 다 알려져 있는 그래요. 이런 이제 판사죠. 알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교권 훼손에 대한 그 우려와 걱정들이 지금 뭐 범국민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딱 걸린 것 같아요. 그 괴담을 유포했는데 이 한교 의원이 바로 팩트 체크를 하는 바람에 그 괴담을 처음에 조작해서 올린 여성이 그 다음날 와갖고서 뭐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달라 그랬다는 거거든요. 예. 하여튼 근데 이제 선처를 부탁했는데 선처를 거부했다 그럽니다. 그 여성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바로 잽싸게 막 전파하다가 또 이거 아니다 싶어갖고서 꼬리를 내리고 있는 김어준인데 이자들에 대한 그 사법 처리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항상 이 그 괴담 옛날에 네. 양평 고속도로 괴담할 때도요. 좌파들은 이제 꼭 그 1%의 진실에
99%의 거짓을 섞어서 그렇죠. 괴담을 퍼뜨리잖아요. 예. 1%의 진실이 뭐냐? 네. 한기호 의원이 서초동에 산다는 거예요. 그게 딱 1%의 진실이야. 그 학교 근처에 산다 그러죠. 예. 한기호 의원이 서초동에 산다. 야, 그게 딱 1%. 나머지는 99%가 전부 거짓말이야. 예. 그렇잖아요. 예. 그 뭐 외손자가 초등학생도 알 뿐더러 상식적으로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걸 여기 맘카페에서 이미 쫙 올리면서 한기호라는 게 다 소문이 난 상태잖아. 네. 그 상태에서 김어준이가 국민의힘의 삼선이다. 이라면 지는 한기호라는 말을 안 했지. 근데 이미 한기호라고 인터넷 맘카페 있잖아요. 아하. 그 41만 명이 있습니다. 41만 명 엄청난 네. 카페예요. 네네. 좌파 카페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 한기호라는 상황을 아는 상태에서 김어준이가 국민의힘 삼선을 하면 한기호라고 말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네네. 꼭 이게 김어준이가 뭐 한기호 이런 말을 해야 명예훼손 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삼선 이래도 이게 이미 한기호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그렇게 특정 지면 바로 이게 그 한기호를 지정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뭐 저는 자기는 이게 말미에 뭐 좀 더 확인해 봐야 된다 뭐 어쩌고 했지만 마치 취재하듯이. 취재는 뭐 취재지 맘카페 뭐 확인해 보이는 하지만 이미 그거는 엎질러진 물입니다. 아하. 복수 불반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이게 강태공이 한 말 아닙니까? 부인 네. 물을 쏟아가지고 다시 담을 수 있느냐? 옛날 부인이 자기를 버리고 갔잖아요. 강태공 있잖아요. 낚시하던. 예. 그러니까 저는 이미 김어준이 가짜뉴스는 기수라는 거예요. 아하. 이미 범죄는 기수 이런 거죠. 근데 나중에 뭐라고 번복해도 뭐 정상 참작은 모르지만 그거는 그 말하는 순간에 이미 명예훼손이 기수가 됐다. 이래 보이고 네. 저는 이번 사건을요. 예. 아주 이게 음하게 처벌해야 된다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김어준이가 상습범입니다. 상습범이에요. 그래요. 옛날에 대선 개표 조작, 세월호 고의 침몰설,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생태탕, 네. 그리고 이게 이태원 참사 때도 뭐 마약 수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게 김어준이가 한 가짜 뉴스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이런 자는 사회의 독극물이에요. 이런 자가 제일 우리 사회에 해로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짜 뉴스를 교묘하게 퍼뜨리면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을 편가르는 거죠. 여기 일부 머리가 없는 일부 좌파 국민들 또 김어준 말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 네. 김어준 말을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칩니까? 저는 이번에 그 법정 최고형으로 제가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해야 된다. 법정 최고형은요. 허위사실 유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아 그래요? 좀 무겁구나. 최고형은 인터넷이기 때문에 이게 전파 가능성, 아하. 정보통신망법. 아하. 그래서 형법보다 가중돼 있어요. 10년 이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이제는 이게 교도소 좀 보내자. 김어준도 그 무상급식, 기본급식은 주의되니까 보내자는 거예요. 김어준이가 집단에는 저 종북 주사파 중에서 제일 영향력이 크다고 그 어깨에 힘 반짝 들어가서 설치니까 네. 거기에 맞게 중형을 구형을 해야지. 그럼요. 영향력이 크니까. 저는요. 이게 그 한기호 의원의 명예훼손 못지않게 네. 큰 게 국민의힘의 명예훼손입니다. 아하. 예. 이게 큽니다. 우리가 명예훼손죄의 객체는요. 네. 뭐 자연인 법인만 되는 게 아니고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우리 문중을 모욕했다. 네. 우리 달성서가 문중이 있는데 아하. 문중을 모욕하면 이게 그것도 범죄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명예훼손의 객체가 되고요. 네. 심지어 판례가 태아 있잖아. 태아. 아하.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에 있는 아이도 명예훼손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거는 이게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중대한 빼도 박도 못하는 명예훼손이. 네. 국민의힘의 삼선 의원이 그랬다잖아. 그럼 국민의힘도 피해자고, 그다음에 이거 한기호도 피해자죠. 저는 다 이게 그 고소를 했기 때문에 예. 이중으로 이게 처벌해야 되는 거. 그 최초 여기저기서 짜집게 해서 가짜뉴스 만들었다고 하면서 뭐 울면서 선처해 달라고 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예. 그자는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가요? 그자도 이게 아주 악랄한 자입니다. 이게 이 카페가 41만 명 중에 좌파 카페를 했죠. 네. 이 여자가 1000개 이상 글을 올린 열렬한 좌파입니다. 글을 한 개 올린 게 아니에요. 어쩌다 지가 올린 글이 1000개가 넘어요. 어쩌다 실수해서 눈물 흘리고 용서해 주세요. 거기 넘어가면 큰일 난다니까. 야,
저도 이게 몰라 글 올린 게 이 사람이 올린 게 몇 개인지 한번 보세요. 가짜 몇 개인지. 예. 김어준이 못지않은 상습법이나 저는 봐요. 이 카페 그렇거든요.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가 지금 울고불고 바로 구속되거든요. 네. 이러지만 예. 네가 이게 그 여자가 평소 다른 걸 올린까지 저는 우리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하하. 예. 오히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게 명예훼손이라는 게 친고죄는 아니에요. 고소가 없어도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오히려 저는 어떤 거를 과거에 올렸는지까지 이게 다 조사해야 된다 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까요? 예. 김남국이에 대한 의원직 제명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회 윤리특위의 자문위원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근데 이거 뭐 징계위원도 해보고요. 지금도 제가 오시원 시장 그 서울시 있잖아요. 네. 인사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이런 이제 그 위원 하면서요. 제일 재질이 안 좋고 나쁜 게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딱 걸리면 우리는 다 제명 최고 징계해버려요. 아하. 두 개가. 제일 나쁜 게 뭐냐면요. 내라는 자료를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하. 야 이거 내라면 내야지. 너 은행에 거래자료 좀 내라 했더니 안 내. 이거는 소명을 아예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소명을 거부하는 거지. 이게 첫째 나빠요. 아하. 아니 김남국이 너 그 거래 내역 처음부터 무슨 돈으로 위믹스 어떻게 사서 메콩 마블엑스는 어떻게 거래했고 자료 좀 내. 안 내요. 안 내는데 이게 뭐 어떻게 선처합니까? 그러네요. 자기가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게 있잖아요. 음주보다 더 나쁜 게 음주 측정 불응죄라고. 차라리 불면 뭐 그 면허 취소부터 정지가 나오잖아. 네. 근데 안 불어. 음주를 부르라고 하는데 안 불어. 그러면 이게 무조건 면허 취소입니다. 어허. 왜? 술 안 먹으면 당연히 불겠지. 술을 많이 처먹으니까 안 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응이 더 무거운 거죠. 저는 이게 자료 안 낸 게 더 무겁다. 아하. 자료를 냈으면 차라리 뭐 그걸 소명하든지 이게 첫째 이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나쁜 게 소명은 하는데 거짓말하는 겁니다. 네. 이게 들통나면 볼 것도 없어요. 거짓말 소명하면 이게 선처가 없잖아. 어떻게 했냐? 아이고 저는 이게 상임위 할 때 코인 그래 한두 번 했는데 소액이라 기억도 안 납니다. 한두 번 했는데 소액이라 기억도 안 납니다. 뭐 0.0군지 뭐 0.9인지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게 상임위에서 위믹스만 200회 이상이에요. 네. 이 말은 이게 위믹스 말고 잡코인도 많이 거래했을 거고 또 이게 상임위 말고 본회의에서도 많이 했겠죠. 근데 상임위에서 위믹스만 200번 이상이야. 진짜 상습범이네. 야, 이거는 뭐 국회의원이 부업 중에 알바고 어허. 주업은 이게 코인이죠. 아하. 주업이 코인이에요. 드러난 게 99억이에요. 드러난 게 99억이라니까. 근데 안 드러난 것도 많잖아. 거래내 안에. 네. 200이 넘다는 말도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저는 제명을 권고할 수밖에 없고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본회의죠. 본회의에서 보통 사람들은 야 설마 이게 뭐 제명 되겠냐. 우리 옛날에 YS 김영삼 이후에 제명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냐. 네. 이렇게 예측하는데 저는 좀 달리 보는 게요. 지금 여기 민주당의 두 조가 나 있잖아. 네. 그럼 반 이재명 세력은 김남국을 도와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분들이 찬성표를 던지고 제명해. 그다음에 나머지도 곧 총선이잖아. 김남국이 제명을 살리려고 하다가 김남국이 살려주면 아마 이게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멸할 수도 있어요. 네. 국민의 분노가 남녀노소 전부에게 김남국을 비난합니다. 역대 이런 적이 없었어요. 네. 따라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국회에서 최초로 3분의 2 제적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절차가 좀 복잡하게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윤리특위의 자문위원회의 권고니까 이제 윤리특위가 열려요. 윤리특위의 소위가 열려서 이 권고안에 대한 검토한 다음에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열려서 윤리특위의 최종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 본회의로 가는 거니까 네. 시간은 좀 많이 걸립니다. 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마지막 주제인데 홍준표 시장 지금 이것도 윤리위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가 지금 그 진행 중이죠. 지금 이게 징계 중인데요. 네. 제가 이게 웬만하면 뭐 같은 당에 세게 비판 안 하고 싶은데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홍준표 시장이 그 사자성어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게 그 사자성어 참 좋아하는데 제가 제만큼 사자성어 많이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제 제가 TV 조선 나가서 네.
이거는 제2의 양두구육 사건이다. 양두구육. 그래요. 이준석이 있었죠. 예. 이 사건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아하. 양두구육이 그냥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 양의 머리를 걸고 개를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상품을 사기를 치가 국민한테 팔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두구육은 아주 심각한 해당 행위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홍준표 시장도 과하지욕, 뭐 과하수욕, 뭐 여러 가지 쓰이는데 네. 그게 뭐냐면 이게 그 다리 그 바지 가랑이 있잖아요. 거기 그 우리 초안지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한신 네. 토사구평의 신하 한신. 네. 한신이 이제 그 미천할 때 어릴 때 동네 또 양아치를 했더니 TV 조선에서 또 사과 방송 하더라고. 양아치 국민들한테 불편함을 줬다고. 아니 양아치 동네 양아치를 그 고사성어에 노는 건데 그 불량배로 합시다 그냥. 동네 불량배가 한신이 보고 조롱을 하면서 야 인마 네가 뭐 칼 들고 폼 잡냐. 한판 붙자 하니까 네 겁이 나면 내 가랑이살을 기어가 봐. 이때 한신이가 큰 꿈을 품고 야 내가 이런 게 불량배하고 싸우면 뭐하냐. 그냥 이게 수모를 참고 큰 뜻을 위해 가랑이살로 기강 이 고사예요. 네네. 나중에 한신이 성공해가지고 그 불량배를 만났잖아요. 나중에 한신이가 맞아요. 연전연승해서 그 초나라 왕까지 돼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고향 가서 그 사람을 중위로 임명했더라고. 예. 한신이가 중위 계급 있잖아요. 네네. 그 불량배를 아주 등용해가지고 한신이가 통이 커요. 예. 이 고사성을 홍준표 시장이 썼다. 그럼 홍준표 시장이 뭡니까? 자기 한신이잖아. 그럼 동네 불량배는 누굽니까? 국민의힘. 그러니까요. 야, 진짜 이게 그 홍준표 시장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 국민의힘이 그 골프치가 수에 징계한 걸 너 동네 양아치들이 내를 일하니까 내가 큰 뜻 대권을 해서 내가 참고 다리 갈아서 한번 기억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8시간 만에 내리긴 했지만 예. 제가 방송에 했거든요. 네. 홍준표 시장님 진심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바로 수해 현장 가가 봉사하십시오. 수해 현장 가서 그래야 국가 지도자잖아요. 너무 아쉬워요. 아마 과지옥이라는 고사성어의 이 맥락을 홍준표가 잘 이해를 못하지 않았나 싶으네. 그 이해했으니까 빨리 내리지 않을까요? 빨리 내리긴 내렸어요. 8시간 만에. 그것도 홍준표 시장이. 아니, 그런데 네. 이게 제 글 내린 거 있잖아요.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SNS에 글을 올린다는 게 자기가 일기 쓰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행위 아닙니까? SNS에 글을 올린다는 예, 거. 그렇죠. 그런데 뭘 정치인이 글을 올려놨다가 뭘 내리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번 사안만 하더라도 2번, 3번 그래요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정상이 아닌가 이 사람이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요. 예. 지금 여기 징계가 어떻게 나올지 아마 제가 보기에 당원권 정지 정도 나오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이제 생각은 드는데 네. 저는 뭐 홍준표 시장이 장단점이 있는 분인데 네. 조금 여기 국민의 정서를 좀 더 헤아렸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준비한 거는 제가 하나고 4대강 있잖아요. 예. 이번에 감사원 예. 그 한 예. 말씀을 꼭 그러시죠. 드리고 싶은데 네네. 와 제2의 그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4대강 있잖아요. 네. 이번에 홍수밭 4대강 그 보를 갖다가 문재인 정권 때 그 해체 있잖아요. 네. 할 때 네. 그때 그 위원회 자료들이 지금 감사원에서 다 감사를 했거든요. 예. 그 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그 직원들끼리 회의한 회의록.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 볼 때는 이게 전부 자기 성향 사람들 4대강 반대하는 사람들만 위원으로 다 네. 이게 위촉을 해가지고 네. 조작을 하는데 네. 지금 이게 비용하고 편익을 형량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하. 비교 예. 편익을.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하려면 이게 4대강 지금 보가 설치되어 있는 현 상태의 수치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철거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네. 수치를 형량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옛날에 보 설치되기 전에 아예 옛날 수치하고 네. 보 설치된 현재 수치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것도 이게 조작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위원이
야 이게 만약에 저쪽에 전문가가 시비 걸면 이거 우리 어떡하냐? 그렇지. 아 이거 완전 우리 코너에 몰린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예. 그랬더니 이놈들이 이게 완전히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생각 없는 국민. 생각 없는 국민들은 그냥 말이 된다 할 거다. 어허. 이렇게 했더라니까. 음. 야 국민이 생각이 없다. 말도 안 되는 비용 편익을 분석해놓고 그래요. 예. 이런 게 저는 작태기 때문에 이번에 그 홍수 피해 있잖아요. 이건 누가 뭐래도 이게 저는 4대강 불을 무단으로 해체하고 네. 말도 안 되는 뭐 환경보호 어쩌고 하면서 준설도 못하게 막았잖아요. 네. 이게 저는 이게 크다 봐요.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 한 말씀 짧게 해주실까요? 뭐 지금 이게 그게 이제 아까 준비하는 뭐 했던 거고요. 네. 또 이제 그 예비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네. 뭐 지금 이게 그 주제를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이요. 준 거 중에 있고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 CJ 오소핑 예. 요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 CJ 이 회사가 이제 북한산 의류를 중국산으로 둔갑해서 이제 이거 팔았다. 이런 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뭐냐면 이게 그 북한 유엔 제재를 깨트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빙산일각이에요. 아마 이게 대무역법으로 벌금만 처벌받았거든요. 네. CJ 측에서는 야 우리는 몰랐다. 우리는 이게 북한산인지 몰랐다. 그다음에 유엔 제재 효력이 딱 생기기 직전에 우리 사왔다. 이래가지고 이게 그쪽으로는 처벌 안 되고 대무역법만 처벌됐는데 네. 실제 그 문재인 정권 때요. 네. 이런 게 유엔 제재 위반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엄청나게 석탄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의심가는 이런 게 거래 조사해야 되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방북입니다. 방북도 보면 이게 김대중 때는 4억 5천만 달러를 주고 네. 그다음에 노무현 때는 저는 NLL을 주고 NLL 있잖아요. 이걸 포기한다. 이걸 저는 주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이는 USB를 주고 그다음에 이재명이는 800만 불을 줬다. 이게 다 북한에 눈치 보고 퍼준 거 아니냐. 네. 저는 북한에 준 거나 또 이렇게 대북 제재 허물고 북한을 수입해 준 거 이런 게 부분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요걸 제가 예비 주제로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법보다 주먹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